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고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예. 이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예.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네.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그럼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 예.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히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인과관계를 모르겠지만.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교수님 뭐 앞에도 뭐 또 가지고 나오셨고, 예, 이와 관련해서 부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시간이 걸리니까 스위치부터 누르겠습니다. 네. 예. 이게 뭡니까? 이건 이제 그 두 종류의 그냥 물이 있어요. 두 종류의 물이 있는데 여기 왼쪽은 수돗물이고요. 오른쪽은 정수기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길지 두 개 다 이렇게 투명하고 하얀 물인데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길지는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수기 물을 먹으면 병이 생긴다 하는 것은 그 물 속에 미네랄이 없게 되면은 순수한 H2O가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순수한 H2O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몸 속에도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에 갖고 있는 체액하고 네. 정수기 물하고는 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신 물이 빨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해롭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벌써 색깔이 변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생겼습니까? 저게 약간 누르스름한가 저쪽? 예, 왼쪽이 이제 그러네요. 좀 불그스름하게 이제 오른쪽, 색으로 예. 그러고 보니까 알겠네. 오, 야. 오, 많이 상당하게 다른데? 어머. 무슨 보리차 색깔 비슷해요? 예, 저는 경험이 없는데 그 일부 이제 그 정수기 판매하는 그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정주부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대요. 보여줘서 아 보세요 수돗물이 이렇게 뻘겋게 되었다. 이 오른쪽 우리 정수기 제품의 물은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순물이 많으니까 이건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렇게 순수한 우리 정수기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주부들이 산답니다. 아니 그런데 주부가 아니라 내가 그 샀어요? 250만 원 주고 이물 깨끗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전기분해 장치라는 걸 지금 꼽은 건데 전기분해 장치에 의해서 반응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변한다는 예, 거죠. 예, 예. 반응한다는 물질은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반응이 없는 것은 정수기 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익한 성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게 네. 이 몫은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미네랄이 없는 물 어떤 점이 좀 위험합니까, 최은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태원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 금속 이온이라는 게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전기분해에 의해서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금속들 중에서 색깔을 띠고 있는 물질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미네랄 성분, 무기이온 염류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한 네.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하거든요. 예. 당연히 뭐 철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피와 뼈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신경에서의 흥분 전달이라든지 이럴 때도 나트륨 이온을 비롯해서 많은 이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미네랄 성분, 무기이온 염류를 완전히 이제 제거한 그런 물은 네. 좀 이제 건강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월 교수님, 이거
쭉 얘기 들어보면 다소 좀 충격적인데요. 네, 실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일본에서 와카야마라는 현에서 무로병이라는 희귀병이 생겼는데 처음엔 전염병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너무 깨끗한 물을 먹어서 생긴 일이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맑은 투명한 물을 먹었더니 실제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뇌나 척추나 이런 쪽이 손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오토 소믈리에 선생님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합의를 이루셔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 정수기 물이 좋습니까? 수돗물이 좋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수기물보다는 차라리 수돗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의 pH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pH라는 것은 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이 이제 중성이 되게 되는데 산성비가 pH 5.6 미만이면 산성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성능이 좋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 한 pH 5.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산성비 수준에 이렇게 이제 좀 상당히 산성도가 있는 물이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또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필터 관리를 잘 못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냥 정수기를 걸은 상태가 걸리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장기적으로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산성도가 심한 것보다는 차라리 수돗물 같은 경우에 끓여서 먹게 되면 상당히 예. 안전한 편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산성비보다 정수기 물이 산도가 더 높다. 그럼 여태까지 정수기 설치해놓고 이건 몸에 좋은 물이야 건강하게 하루에 8잔을 먹어야 돼 했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돼? 보셨어요. 그 산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 정수기를 통해하니까 5.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저런 산성수가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 쪽에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나는 물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예. 이 뇌졸중이나 암이 저런 산성수를 먹은 사람이 2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심장병은 3배 이상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역시 심장 질환이 약 15% 이상 더 많았다라고 예. 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45% 이상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호 교수님. 가정에서 흔히 쓰는 정수기, 썩 믿음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나을 거란 생각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질을 분석해 봤더니 수돗물이 대부분의 정수기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왜? 미래에 물도 사 먹는다고 하고 그러지 그러냐? 그런데 정말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니 이 수돗물은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씻을 때도 쓰지만 정작 마시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69살 박나록 할머니 가족도 먹는 물은 정수기 물만 이용합니다. 정수기가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빼먹고 했는데 그럼 깨끗이 정수기 먹으려고 하지 누가 수돗물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 정수기 물을 검사했더니 수돗물에 100배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273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음용수로 적합했지만 정수기 146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잔류염소는 일반 세균 등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터링 과정에서 잔류염소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수치상 깨끗하지만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3%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은 마실 물에만 한 해 2조 2,500억 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수돗물 특유의 소독제 냄새는 1시간 정도 놓아두면 없어지는데 가정까지 연결되는 배관의 상태에 따라 품질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수돗물 믿지 못하겠다면서 가정에서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수기 물의 절반 정도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사는 박난옥 씨. 집에서 쓰는 정수기 물의 수질 검사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세균 기준치를 무려 25배나 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못 믿어왔던 수돗물은 안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정수기라는 건 먹을 때는 사람 몸에 좋아라고 먹는 건데 근데 그거 딱 들을 때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나빠가지고 아이고 이걸 먹을까 말까 그러다. 여성 소비자 단체들이 전국 270여 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돗물과 아파트 저수조물은
100%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물의 일반 세균은 절반가량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조사 대상 정수기 124대 가운데 일반 세균 기준을 무려 10배 이상 넘긴 게 31대나 됐습니다. 부산과 경북 포항의 정수기에서는 무려 100배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신청을 한 세대들이 관리를 평상시에 하고 있는 정수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정수기에서 일반 세균이 많이 나온 이유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수돗물의 염소 성분이 정수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정수기 경우는 필터링 과정에서 잔류염소가 모두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돗물보다 일반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쉬운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죠. 질병과 일반 세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기 내부를 자주 청소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세균 번식을 막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인간의 건강 증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세기 SNC 기업인데요. 세기 SNC의 기업은 최첨단의 노하우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기술 경쟁력 우수 기업인 세기 SNC의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를 이명은 대표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지만 거대 기업, 늘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기업, 세기 SN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명은입니다. 21세기 환경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될 이 환경 문제를 생명공학의 사명감을 걸고 일평생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신 우리 세기정밀의 박사님 김영화 박사님을 모시고 또 국내 총판권자님 및 글로벌 총판권자님들과 같이 환경 문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모양이 지구라고 봤을 때 지구는 자전공전하면서 스스로 사이클을 오른쪽으로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밤과 낮이 있고 밀물과 썰물이 있고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예. 너무 신기하게도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예. 그런데 지구 자체가 자전공전을 하면서 사이클을 오른쪽으로 계속 돌다 보니까 지구는 어때요? 자성을 갖고 있어요. 자성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력의 법칙, 자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강한 것이 지구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70%의 물은 자성체가 있다라는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물 분자끼리 서로 달라붙는 힘이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는 자화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자화수다 또는 자화육각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육각수는 모든 물은 육각 형태라는 거예요. 온도 차이에 따라서 육각 형태가 선명하기도 하고 덜 선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정수기물도 자화육각수이고 바닷물도 자화육각수이고 저수진물도 자화육각수이고 예. 그리고 알칼리 이온수 자체도 자화육각수이겠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제품만이 무자화수라는 거예요. 무자화수. 들어보셨어요? 자화수와 무자화수의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자성체가 있는 자화수가 지구는 산업의 발달로 공업의 발달로 자기장이 시간 속에서 두꺼워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이 분자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시간 속에서 물 분자가 커진다고 한다면 우리 몸의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피 자체가 지구의 70%가 물이듯이 너무 신비하게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100으로 봤을 때 순수물이 80%다. 예.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수분이 빠져나가면 나머지가 아미노산이죠. 예. 우리는 물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의 피를 늘어놓으면 달나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피가 12만 킬로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피가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그렇다면 혈관이 매우 협소하다. 혈관이. 자,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보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러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 분자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 속을 드나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리고 물 분자가 자기장이 두꺼워진 가운데서 분자가 커지다 보니까 어때요? 혈관 속을 드나들기도 매우 어렵지만 자성체가 있기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모든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예, 때로는 모든 그 몸에 해롭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갖다 붙이는 영향이 있다. 이것이 자화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구가 자석이다. 예. 그런데 시간 속에서 자기장이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강해지다 보니까 물 분자가 커진다. 이것을 지구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을 물 분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구의 물 분자가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죠? 당연히 이것은 자화수예요. 지구라고 봤을 때, 예, 자화수. 그런데 저희 제품을 통과하면 저희 제품 자체도 자석을 이용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붙어요. 예, 그런데 물이 저희 제품의 중심을 통과하게 되면 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물이 여기 중심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방금 여기 자석의 지구에는 물 분자가 분명히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통과하게 되면 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물 속에 있는 자성체가 제로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붙는 물 분자끼리 서로 달라붙는 자성체를 제로로 만든다. 그러면 하나의 물 분자가 학자님들이 한 얘기예요. 물에도 분자가 있다. 하나의 물 분자가 0.4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태초의 물 분자로 얘가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 속에서 자기장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물 분자가 요 모습이라면 자기장이 두꺼워진 물 분자는 3개씩 4개씩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물 분자 0.4 나노미터의 물 분자가 3개만 모여도 1.2 나노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60쪽에서 100쪽의 세포가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 세포가 병이 든다는 건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세포가 면역력이 있어야 되고 저항력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면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이 어떤 물인가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세포예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60쪽에 100쪽의 세포인데 세포마다 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구. 자,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어때요? 위를 통해서 어때요? 모든 찌꺼기는 배설이 되고 나머지 영양분과 산소 공급은 뭐가 해요? 피가 하잖아요. 피가. 자, 어디다 날라다 주냐? 세포에게 각각 날라다 주는 역할을 피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입의 입구가 0.6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 분자 하나의 물 분자가 0.4 나노미터라면 세포 입보다 물 분자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세포마다 핵이 있는데 이게 막이고 이게 세포의 수용액이에요. 세포가 먹고 남은 찌꺼기. 이것은 핵이고 그러면 자, 혈관을 통해서 피, 곧 물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산소 공급을 세포의 입을 통해서 핵까지 전달을 해주면 핵은 이것을 받아먹고 나머지 찌꺼기를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작다 보면 어때요? 세포의 입보다 작으니까 들랑달랑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자와수예요. 자, 자와수. 세포의 입이 0.0 나노미터인데 1.2 나노미터의 물은 못 들어가요. 입보다 물 분자가 크니까 그것이 자와수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뭐라고요? 자화수다. 시간 속에서 어때요? 지구의 자기장이 커지니까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분자가 자꾸 커져요. 그래서 한국의 87%가 순환기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그럼 순환기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가? 현대의학은 어때요? 뼈에 관련된 거, 잘못된 거 따나고 붙여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순환기 계통은 현대의학이 손을 놔버린 거 왜? 환경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순환기 뭐예요? 고혈압, 당뇨, 다 순환기예요. 신부전증, 손발 저림, 다 순환기예요. 그죠? 자, 암 자체도 뭐예요? 저체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순환기다. 몸이 차갑다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1번. 순환기 계통을 무자와수를 마셨을 때 어때요? 자, 세포의 입보다 물 분자가 작으니까 어때요? 흡수력이 빠르니까 어때요? 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좁은 혈관 속을 드나들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입으로 먹는 모든 에너지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는 것이 물이에요. 심부름꾼.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환경, 에너지. 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햇빛. 두 번째는 공기. 나머지는 세 번째가 물. 그 다음에 식품이에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 자, 지구상에 보면 물이 없는 데는 생명체가 살 수 없죠. 미생물 자체도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 문제가 한국에 있는 국한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금수강산이라 그래요. 물이 좋다라고 하는 한국도 국민의 98% 이상의 물을 지금 사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만 통과하면 물 분자가 0.4 나노미터. 세포가 너무 좋아하는 크기의 물 분자로 바뀐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다 걸러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정수기를 쓰고 있어. 그러면 세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균. 예. 자, 흡수력은 첫 번째 0.4 나노기 때문에 흡수력이 100%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세균 문제예요. 세균. 걸러먹었어요. 어떻게 수돗물을 그냥 먹냐? 예. 그런 말씀 하시죠. 예. 한국의 수도, 아리수, 수돗물 아리수 축제를 해요. 보건복지부에 수돗물 그냥 먹어라. 괜찮다. 왜? 특히 서울 수도권의 상수도 배관이 95%가 다 교체가 돼. 중요한 것은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는 상수도 배관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 세균. 자, 직수. 그냥 먹으라고 박사님이 그래요. 시험 성적 받지 않았으면 못 먹죠. 예. 저희 제품의 카탈로그에 보면 여기를 통과한 물은 항균력이 92%다.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걸러내지 않고 필터를 갈지 않고 어떻게 그냥 먹냐? 믿을 수 없다. 예. 자, 여기는 강한 고주파 자기장이라는 핵폭탄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통과하면 고주파 자기장에 의해서 세균이 고자가 돼버려요. 고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전기가 붙으면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죠. 예. 포자를 씌워버리기 때문에 모든 세균이 여기만 통과하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고자가 돼요. 자, 우리가 세균이 병신이 되니까 어때요? 쉽게 말해 번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모든 바이러스는 번식 때문에 문제예요. 곰팡이균, 식중독, 번식 때문에 문제거든요. 자, 모든 세균이 여기만 통과하면 92% 항균력이 있기 때문에 번식을 못하니까 어때요? 세균을 자 걸러서 먹을 것인가? 순간 죽여서 먹을 것인가? 자, 걸르는 거 좋죠. 걸르는 것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네랄과 유기물, 무기물을 다 걸러낸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다. 자, 물 자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해로운 세균만 잡아서
포자를 입히기 때문에 어때요? 100% 안전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균 100% 안전하다. 예. 자, 세 번째. 자, 흡수력 100%, 살균력 100%. 자, 세 번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구가 자전공전하면서 사이클을 계속 오른쪽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구상에 있는 물 자체도 3개씩 4개씩 모이면서 오른쪽으로 전자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만 통과하면 역사이클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용존산소를 풍부하게 해요. 예,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용존산소가 12ppm에서 14ppm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수돗물이 용존산소가 얼마큼이냐? 5에서 6ppm. 자, 안반수가 뭐예요? 산에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산소가 6에서 7ppm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용존산소가 많은 물이 우리 물이다. 그럼 역사이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악산에서 폭포수가 떨어져요. 그럼 밑에서 손바닥을 딱 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반사되는 그 파장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이클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이 12에서 14ppm. 예. 그럼 물은 뭐예요? 뭐가 좋은 물이에요? 산소량이 많은 물이 세계 최초로 좋은 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는 가끔 어디에서 적조가 껴서 물이 썩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물속에 산소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산소가 없으면 절대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감았을 때 린스를 하지 않아도 머리가 너무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자, 머리카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럼 깊숙이 낀 여기에 있는 때는 잘 안 빠져요. 물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저희 물 분자가 작기 때문에 어때요? 머리카락 깊숙이 낀 때까지 싹 다 뽑아내. 그러니까 린스를 하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요. 자, 라면을 끓여 먹고 그 라면 사기 그릇에다가 한번 드시고 나서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을 차가운 물에 한번 씻어보세요. 퐁퐁을 세제를 전혀 쓰지 않아도 뽀드독 소리 날 정도로 깨끗해져요. 환경 살리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물 분자가 잘기 때문에 기름 분자를 용해시켜버리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 자, 상추를 이물로 씻어가지고 비닐팩에다가 3주 동안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보세요. 자, 일반 물에다가 상추를 씻어서 3, 4일만 놓으면 물러서 그냥 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3주 동안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도 신선도가 처음하고 더 신선해져요. 그건 뭐냐? 자, 살균 처리가 되고 이 상추 표면에 있는 농약 잔류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신선도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상추만 그러겠어요? 야채는 다 그러겠죠. 예, 생선을 우리물에다가 15분 정도 담가놨다 튀겨 잡수시면 비린내가 훨씬 덜 나고 생선이 부서지지가 않아요. 삼겹살 같은 경우에 우리물에다가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프라이팬에다 놓으면요, 일반 물은 프라이팬에 튀어서 그 주위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물이 튀지가 않아요. 자, 부드럽고 다 드실 때까지 부드럽고 또 어떻게 돼요? 예, 이것이 특유의 삼겹살 냄새가 훨씬 덜 나요. 예, 자, 라면을 끓여봤고요. 마찬가지예요. 끓는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계란을 삶았을 때 4분 빨리 익어요. 계란 노른자가 일반 물에 삶았을 때보다 더 노랗고 탱탱합니다. 자, 연료 절감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뭐예요? 사고를 끓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역국을 끓여봐도 마찬가지. 왜? 물 분자가 잘기 때문에 빨리 우러나요. 빨리 우러나면 어때요? 우리가 맛은 더 진하고 연료는 훨씬 덜 든다라는 거죠. 자, 머리에 비듬이 많으신 분, 이건 뭐예요? 세균 때문에 그러는 거. 항균력이 있기 때문에 비듬이 시간 속에서 없어지고 모발이 건강해진다라는 거. 자, 씻었을 때 아토피, 무좀, 습진, 치질 뭐예요? 다 세균이에요. 세균은 염증이에요. 그죠? 자, 항균력이 92%예요. 시간 속에서 내 몸에 세균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먹는 물 정수기를 통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의 양이 10이라면 우리는 3을 먹고 7을 버렸어요. 그죠? 전기 들어가요. 물 손실되죠? 전기 들어가죠. 필터 관리 철저히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먹는 것만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저희 제품은 식수는 기본이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먹는 물만 중요하겠어요. 예.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모든 야채, 모든 과일 담궈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균 처리되죠? 또 뭐예요?
농약, 잔류물 이런 것들이 물 분자가 자르니까 다 쪼개서 산화가 된다라는 거. 자, 세탁을 했을 때 피존을 쓰지 않아도 피존한 것보다 더 부드러워져. 왜냐하면 물 분자가 잘기 때문에 세탁물을 엉키게 하지 않아요. 예, 물 분자가 잘기 때문에, 그리고 자성체를 뺐기 때문에 먼지를 달라붙게 하지 않아요. 물은 붓는 힘이 있잖아요.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자성체를 뺀 물로 세탁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화장실에 찌인 때 한번 닦아보세요. 예, 지금 화장실에 찌인 때를 보면은 그 세제가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그 어떤 세제 갖고도 청소를 하는 것보다 저희 물 하나만 갖고도 반짝반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세제는 독하면 독할수록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죠? 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골프장 있죠, 골프장. 예. 어느 마을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동네가 다 난리가 나요. 왜? 왜냐면 농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잔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리 물만 갖고도 농약, 골프장의 잔디, 거의 농약을 우리가 쓰지 않고도 요렇게 잔디가 요렇게 나는 거예요. 요렇게. 예. 저희 지금 이거 물만 줬어요. 예. 요렇게 새파랗게 물만 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채소한테 좋은 것은 사람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람한테 좋은 것은 짐승들한테 좋은 거예요. 짐승들한테 좋은 건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다 좋은 거예요. 왜? 다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먹었을 때 죽어있는 세포가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호박죽을 한번 끓여봤어요, 제가. 일반 물은요, 잘못 끓이면 톡톡 튀어서 얼굴이 튀어요. 근데 이거는 물 분자가 잘기 때문에 아주 바글바글 끓어요. 예. 기존의 물하고 우리 물하고 한번 동시에 끓여봐서 똑같은 브랜드의 브루스타와 똑같은 브랜드의 냄비에, 예. 우리 물이 훨씬 빨리 끓어요. 왜? 물 분자가 자르니까. 호박을 통째로 놓고 삶는 거하고 쪼개놓고 삶는 거에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원리를 아시면, 자, 필터를 갈지 않아요. 왜? 기능 자체가 이거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여기만 통과하면 자기장에 의해서 세균이 죽기 때문에 기후부행이 들어가지 않는다. 부대로. 비용 처리가 한 번으로 원스톱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아토피 있는 애기들은, 우리가 아토피 있는 애기들 먹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무슨 곰팡이 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식을 하는데 이름 자체가 생소한 곰팡이가 변이 돼가지고 개구리가 집단 폐사를 하고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사이클이 깨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 곰팡이균 때문에. 이건 뭐 세균이잖아. 예. 지금 전 지구가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예. 짐승들이 죽어간다라는 것은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제품도 좋은 물하고 같이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료를 보면요. 참 기술 특허를 받은 인증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인 이 세기정밀에 대해서 이 회사 프로모션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네. 우리 세기정밀의 김영하 박사님은 정말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53년 동안이나 53년이면 평생 일생을 건 시간이죠. 예. 환경 에너지 쪽에 관련된 일을 꾸준히 연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예, 불찰주야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감히 우리 박사님의 이 제품을 명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제품이든지 좋은 제품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박사님은 이것을 손수 수작업으로 예, 그리고 밤낮 없이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제품에는 우리 박사님이 혼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 박사님께서 평생 이거를 연구하시고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곳에는 제품이 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양식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또 비닐하우스 예. 또는 뭐 호텔, 여관 이런 데 다 물이 필요하겠죠. 예. 물이 필요한 곳에는 박사님이 다 제작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이 물을 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지금도 늘 밤낮 없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슬로건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건강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네, 정말 끊임없이 밤낮으로 연구하는 김영화 박사님 덕분에 우리도 환경을 좀 더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적의 제품이라고 불리는 항균 파동수 체험 인터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균 파동수를 쓰고서 많이 효과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머리가 힘이 없고 염색을 자주 하고 드라이를 항상 하기 때문에 세척력도 강해두고 머리가 굉장히 뻣뻣해요. 그래서 이제 비싼 제품의 샴푸나 린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언니가 이제 좋다고 물을 한번 써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세척력도 엄청 강하고 또 린스를 안 해도 그 린스 한 거보다 너무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얼굴, 여자라면 누구나 다 신경을 쓰잖아요. 클렌징에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게 뻣뻣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너무 부드럽고 또 하고 난 다음에도 얼굴이 땡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다고 언니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할 때 고기도 냄새나는 고기도 이제 저는 돼지고기 말고도 다른 고기를 이상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진짜 수돗물 하면 냄새나서 먹지를 못해요. 진짜 먹지를 못 코에도 냄새가 막 벌써 멀리서 막 나는데 이 물을 써고부터는 그런 냄새가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는 이 무자와수 물을 먹고 진짜 굉장히 효능을 많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에 사는 임초희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여기 성남에 우리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와서 물을 한 1리터를 먹고 그 다음날 평소에 그러니까 항상 저는 배변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관장약도 중간중간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 건강식품도 많이 먹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몸이 이렇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 물을 한 전날 1리터 정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샘말로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음용하게 됐는데 그리고 저희 남편은 개국 약사예요. 근데 이제 항상 평소에 장 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배변할 때 만족을 못 느끼고 항상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변이 확 퍼져서 나가고 이렇게 제 모양을 잡지를 못했었는데 거의 한 달 먹으니까 변 색깔이 아주 노라면서요. 변이 제대로 모양을 이렇게 잡히는 걸 보고 본인이 굉장히 지금 흥분돼 있다고 그럴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저희는 100% 이상입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은. 그리고 저희 아들도 저희 집은 다 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요. 아이가 조금 예민해지면은 어떤 약으로도 잡히지가 않아요. 건강식품부터 치료약서부터 잡히질 않았는데 이 물을 한 일주일 정도 먹었을 때 그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소되는 거를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서 이것도 효과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고요. 부엌에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하고서 무심코 며칠이 지나갔어요.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걸름망이 너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후에 제가 걸름망을 철수세미로 그냥 세제 없이 닦았는데요. 진짜 새 거를 갖다가 설치한 거하고 진짜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쓸 때마다 부엌에서 세제, 그러니까는 그릇을 닦을 때나 이럴 때도 세제도 물론 2분의 1로 줄었고요. 부엌은 좀 더 깨끗해졌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 100% 이상의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은 이 물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뽀글뽀글하게 올라와 있는 기포 보이시나요? 용전 산소량이 14ppm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도 정말 신기합니다. 비듬 개선과 탈모 예방, 그리고 변비 예방까지 정말 무궁무진한 효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획기적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 세기 SNC.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세기 SNC와 함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